재개발해야 돼요? 상가해야 돼요? 뭐 해야 재개발요.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중요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장기, 중기, 단기, 그다음에 전세, 월세, 뭐 이렇게 전세 흐름, 월세 흐름, 단기 매도 흐름 이거를 다 섞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하나, 상가 하나 이러면 이 장기적으로 새 아파트가 될 것, 그다음에 월세 수익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근데 저는 지금 24년부터 서울 아파트나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뒤집어질 일만 남았는데, 지금 또 엊그저께 빌라 보증금 116에서 또 100, 또 낮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또 역전세가 또 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빌라 역전세 끝나는 게 116 그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걸 또 낮추면 더 연장이 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16 정도면 버틸 수 있었어 이랬는데 그것도 또 무너지고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빌라가 무너지는 타이밍에 서울이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시키는 정책적 방향성이 같이 어우러지는 때가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신흥부자가 될 타이밍이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도를 그렇게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갑자기 낮출 줄은 몰랐습니다. 그 톡방에서도 막 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 망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망했구나 이제 빌라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거를 해야 될지 그거를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루블님이 그 하락장에 이때 아니면 싸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매수했던 것처럼 역발상으로. 네. 저는 이런 교집합이 이루어질 시기가 100년에 한 번, 이제는 빌라 전세 없어지잖아요. 빌라 역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빌라로 인해서, 역전세로 인해서 경매에 나올 일은 요 시즌 말고는 이제 없다. 왜냐면 앞으로는 전세는 사라질 거니까. 빌라에서.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다. 오히려 이런 걸 쭉쭉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꾸준히 보셨으니까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 쪽이 아마 좀 그게 심할 것 같긴 한데 네. 서울시장만 놓고 보면 네. 시장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이 재개발이 막 벽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야 다 밀어 네. 한강 르네상스야 이러기도 하고 막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재개발에 대한 이 투자를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저는 더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빌라를 싸게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타임이고 서울의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서울의 땅은 유한해요. 지금 재개발은 빌라가 사라져야 만드는 거고 아파트는 재건축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한데 그 땅을 내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타임이 지금 절호의 타이밍이다.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다. 126, 110인가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낮춰서 억지로 강제 역전세를 만들고 있으니 지금이 타이밍이고 만약에 정책적 방향성이 달라져서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 원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타임인데다가 안 됐다. 그러면 공급 물량은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예. 칼리오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이라든가 본인만의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결국 본질적으로 서울의 땅은 부족할 거고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문제인 건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처음에 살 때부터 이거를 나는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놓는 게 그 요지가 아닐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칼리오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골이 막 깊어지면 그게 반대적으로 어떤 누군가는 힘들겠지만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건 맞거든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결정을 할 때 이제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지켜낼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8억 떨어졌고 뭐 12억 12억 떨어졌고 이게 나라냐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지 마셔야 되고 지금 그 평균적으로 서울 전체 데이터가 뭐 0.01% 떨어졌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강남 3구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그 위쪽으로는 살짝 뭐 1% 넘게 올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좀 떨어졌던 게 있으니까 늘 막 노도강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노도강 그쪽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기는 경매로 보시면 돼요. 경매로. 거기도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직 아닌 거지. 왜냐면 지금 타이밍에는 거기는 경매로 거기보다 조금 아래쪽에 지금을 공략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아래쪽도 정보 좀 다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 노도강 타이밍이 올 텐데 지금은 노도강은 제가 좀 경매로 하셔라.
내년엔 노도강 금관구도 좀 흐름이 올까요? 그럼요. 지금 서울 3구, 강남 3구나 이런 좀 한강 벨트 라인 쪽은 어차피 대출이 안 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아래쪽 9억 이하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손발을 묶어버린 거잖아요. 매수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화는 엄청 많이 와요. 전화는 엄청 많이 와는데 그 가격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 가격에 안 팔 건데요. 아예 이 가격에 안 맞출 건 보지도 마세요. 막 이래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지금 실제로 데이터라 찍히지가 않으니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추운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연말에 조금 항상 좀 주춤했고 지금 이제는 강남 3구가 만약에 흔들린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강남 3구는 너무 굳건하거든요. 아니 뭐 떨어지는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뭐 정거점 뚫은 아이들도 간혹가다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더 그래 나한테도 또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건가? 지난번에 올해 초에 내가 못 샀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가? 이러면서 내가 막 더 유심히 찾아다니시고 그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절대 현혹되지 마셔라. 현혹되지 마셔라. 어떻게 좀 보세요? 어쨌든 보고 듣고 생각하시는 건 많이 있으시니까. 주거용 같은 경우 저는 뭐 칼리페님처럼 막 그 열심히 임장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타입이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지금이 이제 절대 그래도 지지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면 그때 좀 공격적으로 이제 주거용을 매수하는 타입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다주택자고 취득세가 너무 비싸고 명의도 없고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지각비를 내더라도 조금 어떤 부분이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 그 예전처럼 만약에 칼리페님은 막 한창 살 때는 막 50개씩 막 사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전에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저에 대한 거 세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하나씩 깃발을 꽂아놓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역전세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없죠. 저도 그 주거용 있으니까 그래도 한 2년 동안 저는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업자 대출 후순위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5% 이상 잘 안 올려가지고 그런데도 한 20장 이상 빼줬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후순위 대출 받았고 막 많이 올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 거라는 걸 알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적폐라고 해서 맨날 세입자분한테 맨날 막 그랬는데 내년부터 이게 좀 이렇게 갖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보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서름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서름을 좀 떨쳐내면 그 매물이 그 전에 막 힘드니까 싸게 던지는 물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그만큼 전세분 이렇게 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하방은 막혀져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서 하방에 막혀져 있지만 언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좀 지각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지각비를 내고 그때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불이 딱 붙었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가겠죠. 저는 항상 시장에 있고 이렇게 칼로페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기동량하고 기동량 하다가 그때 뭐 하게 되면 뭐 그때 좀 지각비 내더라도 근데 그 전에 이제 한두 개씩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깃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그 말씀하시는 뭐 그 재개발이나 저것 이런 데다가 한두 개씩은 꽂아 놓는데 정말 예전에 한 6, 7년 전, 7, 8년 전에처럼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시장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정도 준비가 되는 순간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좀 지각비 내고 한 번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로 수익형 부동산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상가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 지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경매로 뭐 오피스텔을 막 굳이 경매를 본 적은 없어서 타겟에서 오피스텔을 경매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한 적도 없고 그리고 경매든 저는 이제 상가를 경매 물건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낮아지는 게 전국을 막 다 볼 수도 없어요. 하나하나 다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진짜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싸게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경쟁이 좀 덜한 데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거기서 특수 물건이 조금 섞여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금액대가 좀 큰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한 지역이나 자기가 이제 본인만의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데처럼
몇 군데를 선정해놓고 거기만 경매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는 확실하게 아니까. 근데 다 경매 검색해가지고 저기로 가보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 정도만 딱 보고 거기 경매. 근데 거기에 좋은 물건이 경매 나올 확률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반 매매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경매가 낙찰된 게 있으면 그거를 복귀해봐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세팅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를 찾을 때는 내 기준하고 저 사람보다 기준보다 높은 물건이 있으면 결국 수익률이 높고 싼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물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 시절이 와서 경매로 상가를 사야 된다는 경매로 상가를 사는 건 나쁘지 않지만 경매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던 거를 복귀해보고 수익률을 기준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전국이 아니라 몇 군데 지역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일반 매물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경매 물건도 모니터링하다가 그 물건이 나오면 그때 하면 되겠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경매 선생님들이 경매로 날리면 더 비싸게 낙찰된다고. 왜냐면 전국에 광고가 되니까 일부러 매매가 안 되니까 그냥 경매로 날려버리는 거. 그렇게 많이 했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경매는 내가 매수하는 방법의 한 수단일 뿐이지 이게 무조건 경매, 무조건 매매로만 할 거는 아니다. 양쪽에 다 무기를 들고 적재적소에 내가 쓸만한 걸 딱 쓰면 되는 거죠. 낙찰 안 되면 그만이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경매라는 거는 어떤 명도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매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막 공실을 사는데 그럼 잔금 전에 제가 인테리어라도 어떻게 해서 잔금 전에 임대를 채워요. 근데 만약에 경매를 저는 잔금 하자마자 돈을 임대료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매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 그 전에 공실관리비든 어떤 명도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내보내는 기간 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해서 임대 채우는 기간까지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공실관리비하고 그동안에 대출이자 나갔던 걸 생각하다 보면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다 감안하고 그 숫자로 다 적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일반 매매하고 경매를 했을 때 그렇게 경매가 싸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싼 물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망고쌤이. 망고쌤? 네. 망고쌤. 안녕하세요. 두 분을 원샷으로 보다니. 상남자님께서 금리 2% 떨어지면 수익률 2배 차이 납니다. 지금 좋은 시기에 하세요. 지금이 좋은 시기인가 보네요. 좋은 물건이 좋은 예전에는 이렇게 골라야 됐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요.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연말이라 대출이 조금 그런데 연초에 되면은 대출이 먼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시기일 것 같아요. 연초되면 대출 풀릴 거라고 저는 봐요.